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란 무엇이냐? 초월 또는 가상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메타랑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메타버스라는 신조어인데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메타버스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죠.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라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접속을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글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을 통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수익을 얻기도 하죠. 또 재미를 추구하기도 하고 다양한 현실의 욕구를 만족을 추구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타버스 안에서는 그런 캐릭터와 아바타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똑같이 적용시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건 게임 중 이제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또는 세컨드 라이프, 제페토라는 게임을 해보면 간접적으로 어떤 메타버스 세계가 구축이 될 거다라는 걸 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흔하게 이제 영화로는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거나 그러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그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플랫폼들이 그쪽 방향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게임이라는 카테고리와 가상현실이라는 카테고리의 경계가 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 전화기라는 단어를 요즘엔 잘 안 쓰고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그 전화기와 휴대폰을 대체했듯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게임이란 단어도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곧 현실이고 현실이 곧 게임이니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메타버스는 이제 단어가 신조어라서 그렇지 기존에 다 있던 기술들입니다. 아바타를 구축하는 기술 또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 안에 그 안에 생태계를 만들고 경제를 구축하는 것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기 전에 핸드폰이라는 디바이스가 있었고 카메라 그리고 터치 이런 거의 기술들이 다 있었습니다. 기술들이 다 융합이 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고 지금은 누구나 대중화가 되었고 흔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지금 이제 융합기술이라는 발전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플랫폼들의 본격적인 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들 다시 얘기하면 이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 게임 테크 기술들 회사들은 그런 플랫폼, 메타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연결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메타버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메타버스가 존재하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하나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낯선 개념이지만 그 비트코인이라는 개념도 그 메타버스 안에서 코인으로 사용될 돈, 그러니까 화폐로 사용될 수단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으로 생성된 코인들이 다양하게 생성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리플이나 이더리움 또는 에이다 뭐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 코인들이 각각의 그 메타버스에서 용도에 맞게 카테고리에 맞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왜 우리가 흔하게 이제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지폐, 원화나 달러 이런 것들은 원화를 달러로 바꾸거나 달러를 반대로 원화로 바꾸거나 엔화로 바꾸거나 뭐 유로화로 바꾸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로운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을 굉장히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만약에 리플로 다시 바꾼다라고 하면은 일부 수수료가 발생이 되긴 합니다. 가스비가 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는 수수료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고 확장성이나 투명성이 넓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 안에서 존재하는 가상세계에서는 그 돈이 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게임이라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붐업이 많이 되었는데, 저는 그 게임이라는 산업을 뭐 게임 업계의 종사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게임이란 역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민속놀이, 흔히 얘기하는 뭐 자치기나 아니면 윷놀이 뭐 이런 것들도 다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식만 다르고 플랫폼이 다를 뿐이지 게임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PC나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플랫폼들이 이 생태계를 구축하면 그 안에서 게임이 항상 킬러 컨텐츠, 유저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킬러 컨텐츠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 테크 기업들, 플랫폼 회사들이 게임사를 인수하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뭐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플랫폼을 대중화시키고 선점하려면 분명히 지금 퍼스트 무버로 이제 달려가서 깃발을 꽂으려면 핵심 컨텐츠가 있어야지 유저들이 몰릴 텐데, 그 유저들을 몰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게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이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단점에 대해서는 없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이제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듯이,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메타버스에서 너무 빠져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잊게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범죄나 뭐 도박이나 사기 이런 점, 그리고 뭐 음란물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부작용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개선이 좀 점점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우리가 더 나은 세계로 계속 발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점점 더 많이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점차 또
뭐 영원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없어지진 않는데 줄어들겠죠, 많이.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아예 소비를 안 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소비를 누군가는 계속 하니까 그 부분이 계속 발전을 하는 거라서 점차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이러면 그런 부분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서 돈을 벌고 같이 일을 하고 협업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뭐 이렇게 게임을 즐긴다는 게 좀 아직은 경험해보지 않아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인터넷으로 더 돈을 벌어보신 분은 그렇게 낯선 개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지금 뭐 게임으로 아이템을 팔아서 돈을 벌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뭐 이런 개념들은 아주 그러니까 기존 기성세대들한테는 낯선 개념이죠. 근데 신세대들한테는 요즘 이제 태어나거나 이제 태어나자마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이렇게 공존하는 세상에 태어나면은 처음부터 이 세상이었는데 이게 낯선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 돈을 거래한다는 건 굉장히 흔하게 대중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초기에는 쇼핑몰을 물건을 인터넷으로 산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고 심지어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옷을 사는 건 굉장히 뭐 저품질이 온다. 굉장히 낯선 개념이다. 뭐 사기를 당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대중화되었고 지금은 누구나 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죠. 앱이나 스마트폰, PC, 인터넷을 통해서. 뭐 특정 기업을 뭐 거론하긴 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과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가 같이 공존을 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 메타버스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플랫폼이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카테고리가 점점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PC 시절의 게임을 보면 굉장히 하이 퀄리티 유저, 그러니까 하드코어 유저들만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이용자층을 뺏기는 건 아니고 이용자층이 넓어졌죠, 더. 이제 어린 친구들부터 좀 나이 있는 분들부터 시간이 없는 PC에서 이렇게 앉아서 게임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도 간단하게 1분 또는 5분 뭐 간단한 시간을 내서 간단한 캐주얼 게임들 뭐 캔디 크러쉬 사가나 뭐 이런 게임들이 급부상하기도 했죠. 뭐 아직도 많이 즐기시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생산하는 도구, 그 안에서 생산하는 도구의 그 진입장벽도 굉장히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일상세계, 가상세계, 가상현실에서 경험을 하거나 정보를 기록하거나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버추얼 캐릭터 안에서 가상 캐릭터에서 캐릭터가 이제 영원히 영생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타버스, 유니버스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 정체성이 좀 확립이 되고 지금보다는 개념이 좀 뚜렷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뭐 쪽지를 주셔도 좋고 메일을 주셔도 좋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편하겠죠. 다양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블루스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